안녕하세요. AP Psychology 켈리 정입니다. AP Psychology 문제풀이 수업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초중고를 미국에서 나왔고 코넬 대학교에서 발달 심리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팔로알토라던가 이런 데서 child psychologist 인턴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는 법무부 성폭력 범죄자 인지행동 치료 차석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과 관계된 일을 한 10여 년 정도 한 후에 그다음에 캐플 아카데미와 캐플 북클럽이라는 두 학원에서 제가 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이 정도 전부터는 제가 에세이 라이팅 지도를 전문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 프랩에서 심리학과 라이팅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전공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생생하고 강의가 재밌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심리학은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론이 어떻게 인간들한테 활용이 되는지, 어떻게 어플라이가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험의 FRQ 부분에서 그거를 인텐시브하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중요한 이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로 심리학을 가르칠 수 있고 한국말도 뭐 이 정도 실력으로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섞기도 하고 다 영어가 훨씬 편한 학생들은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부분적으로 한국말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한국말을 섞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학 공부를 오래 했고 그리고 가르친 적도 진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축적해온 자료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어떤 게 필요한지 조금 더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우선 제가 AP 심리학의 스코링 시스템을 알려드리려고요. 우선 AP 심리학은 두 섹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익히 들어보셨을 그 MCQ,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엔 FRQ,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식은 70분 내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3, 40초 만에 사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당. 그래서 어려운 게 나오진 않고 이걸 recognize 하는지 이거를 recognize 못하는지 이 정도만 테스팅하는 그런 섹션이고요. 그 다음 섹션 2는 free response 주관식은 50분 동안 두 문제를 푼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두 문제라기보다는 두 섹션이에요. 그래서 한 섹션당 7개의 서브 섹션으로 나뉘어서 하나씩 포인트를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만점인 5를 받으려면은 사실 raw score이 이렇게 많이가 차이 나요. 113에서 150, 그리고 4를 받으려면 93에서 112를 받아야 되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AP 심리학을 치는 모든 학생들 중에 37%가 그래도 passing grade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것도 패스 안 패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봐주는 점수는 이거 두 개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심리학이 쉽다. 뭐 이런 얘기를 그나마 AP 중에서는 쉬운 거다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MCQ는, straightforward한 스코링 시스템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100개를 다 맞추면 100점을 받는 거죠. 한 문제당 1점씩. 그 다음에 FRQ는 요게 좀 헷갈리는데, 14 subsection에 1점을 주고 그거를 3.57배를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 중요한 섹션이 되는 거죠. 좋은 raw score를 받는데. 그래서 5점을 받기 위해서 사실 MCQ에서는 65개의 문제만 맞추더라도, 그러니까 65%, 약간 반타작보다 좀만 더 잘하더라도 우리가 FRQ를 점수를 잘 받는다면 충분히 5를 받을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건 간당간당해요. 한 70점, 70개 정도는 더 맞춰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게, 심리학 스코링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거를 잘 아시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효과적인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MCQ는 사실, 심리학이다 보니까, 인간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행동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이 예를 들어서 biological, 뇌 쪽 하는 선생님들하고 그런 심리학 하시는 분들과 clinical, 환자를 보는 사람들과 사회 분석을 하는 심리학 하시는 분들, 이들이 쓰는 다양한 메서드와 이런 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심리학의 모든 것을 다 외워가지고 MCQ를 100점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이 9개 정도로 이제 뭐 서브 유닛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이 9개 정도의 중요한 컨셉트만 드릴링을 잘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상식을 잘 이렇게 naturally combine을 하면은 multiple choice는 어느 정도 한 80개 점 정도 받는 게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점을 다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점수를 잘 봐야 되는 건 FRQ예요. FRQ는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하나의 점수의 가치도 높고. 그래서 첫 번째, first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보통 behavior나 이런 theory를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apply 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DA 스텝이라고 해서 define and apply 스텝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드릴링을 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컨셉이기 때문에 쉽게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행은 뭔가 하면 research studies를 약간 작은 논문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게 좀 어떤 problemic한 이슈가 있다. 이런 것을 잡아내는 건데 problem한 이슈가 있는 방식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 알면은 문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다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드릴링을 하면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좀 college 보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분석도 했고, 그리고 유형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와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데, 우선 개념 정리를 메이커스에서 공부를 저와 하신 학생들은 이 문제풀이 섹션에서 실전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5를 맞을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메이커스에서 만인 마스터 프랩이라는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제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 시험 문제풀이 시간을 저와 같이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의고사 같이 치는 시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5점이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